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 마지막 회가 방송이 됐는데 저는 사실 너무너무 놀랐어요. 피디님 어제 방송 보셨어요? 맞습니다. 뭐 어땠어요? 마지막에 19부부가 조금 충격적이지 않았나?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 보이고 해서 앞으로도 그래도 사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나머지 두 부분은 되게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특히나 마지막에 나왔던 19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께서 오히려 귀책사유가 많은데 되게 많은 걸 원하고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먼저 걱정 부부가 조금 궁금해요. 아내분께서 유전병으로 인해서 보험을 들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양육비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인정이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어요. 유전병이 아이들한테 발현된 게 아니에요. 장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내놔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가지고 64만원씩 곱하기 2해서 128만원을 요구하고 한 명에 50씩 해서 100만원 플러스 하면 228인데 그거는 사실 남편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현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실제로 발현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 양육비에 대한 증감을 청구하거나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어째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청구하는 거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죠. 탁구 부부는 화목하게 끊는 거. 저도 사실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탁구 횟수를 늘려달라고 오히려 요청하신 게 이 부부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탁구잖아요. 사실 남편이 지적하는 아내의 문제는 없어요. 다 내 잘못이지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지적하는 남편의 문제 중에 근본적인 원인이 탁구란 말이야. 그럼 탁구를 덜 해야지.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혹시 19부부 보실 때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심해 보였나요? 그런 데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모아둔 재산이 채무를 다 빼고 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내는 그 재산 분할을 5대5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남편은 7대3에서 물러나지 않았죠. 과거에 첫 번째 이혼을 할 때 재산 부분을 한 부분은 사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해가지고 분할을 해야 되고 당연히 두 번째 이혼에서는 혼인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남편이 경제적인 생활을 해왔고 하다면 남편에게 조금 더 가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문제는 남편의 귀책사유나 이런 것들은 뚜렷하지 않았고 아내의 행동에는 민법 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했거든요. 커피가 들어있는데 커피잔을 던진다거나 물건으로 때린다거나 명백히 형법상 특수폭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당연히 귀책사유에 해당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심한 거는 전화를 막 수도 없이 해가지고 스토킹을 한다거나 남편의 카카오톡을 몰래 들어가 이상한 상태 메시지를 남긴다거나 어떻게 살아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집의 자산 상태야. 지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그걸 재산 분할을 뭐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하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분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내가 범죄 5관왕이거든요. 이 사건의 위자료만 한 3천만 원 나올 수 있어. 유책사유가 아내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요구를 하셨잖아요. 받을 수가 있나요? 남편이 귀책사유가 있어야지 받죠. 남편도 귀책이 있고 아내가 귀책이 있고 한 경우에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귀책사유가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누구의 귀책사유가 더 큰지 해서 따져요. 더 큰 쪽에서 적은 쪽한테 오히려 줘야 될 텐데 남편은 오히려 받는 쪽이어야겠죠. 남편분께서 투잡을 하고 계세요. 월급을 받는 그 220만 원을 전액을 나한테 달라. 사실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죠. 이게 민사집행법에서도 최소의 살아갈 비용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장을 안 해주고 뭐 다 달라고 한다거나 월급의 대부분을 달라고 한다거나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분께서 18살로 알고 있어요. 네. 법적으로 만 19세가 지나면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양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지 합의하면 애가 20살이 되든 25살이 되든 상관없어요. 남편은 못 준대. 근데 아내는 애가 성인이 돼서 달래. 그러면 결국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가정법원에서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만 19세죠. 그때 19세의 생일에 도달하는 날로 딱 끊습니다. 그러면 둘째분이 계세요. 첫째분은 양육비를 안 주면 그럼 양육비가 조정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첫째도 미성년자인 때에는 양육비를 줘야 되는 대상이 2명이었어. 그러면 이 양육비가 물론 합의에 따라서 둘이 합쳐서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사실 양육비는 애들 나이가 먹어가면서 올라가요. 첫째는 19살이 되기 직전에는 첫째의 양육비 기준으로는 가장 맥스 높은 양육비를 주고 있다가 첫째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 양육비가 사라졌어. 그럼 이건 빼가야지. 당연히 첫째가 성인이 되면 총 양육비는 당연히 줄어들죠. 절반 이상이 양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될 겁니다. 여러 부부가 결론은 좋게 풀렸단 말이죠. 화해하듯이 서로 좋은 말 해주기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 했었는데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정 부부도 그렇고 열아홉 부부도 그렇고 각자의 두 아내분이 나 이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정에 응했어요.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두 아내분이 되게 좀 과하게 요구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둘 다 왜 이혼을 안 하게 됐냐? 경제적인 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 이혼해서 못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혼을 접은 걸로 저는 사실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안타까웠고,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서도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양육비 이거밖에 못 받나? 이혼을 하는 입장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주된 이혼 안 하는 사유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방송이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거짓말 탐지기 부분도 나왔어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영상은 형사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아주 예전부터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면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막 몰아가더라고. 수사 기법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로서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씁쓸했어요. 이혼 조정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 조정장님께서 실제로 이혼 재판을 많이 하셨던 재판장님 출신께서 나오셔가지고 마치 이혼 조정을 하는 것과 되게 유사하게 진행을 하더라. 이혼 위기에 있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꽤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실제 법정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군요. 이혼 조정은 사실 방송에서 나왔던 거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았어요.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우리 국정 부부의 아내분 너무 자기가 말을 많이 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어제 부분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불리해 보이시더라고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고, 법인 전체의 변호사님들이 이혼 사건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보여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우리 송재성 변호사님께서 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나가셨어요. 송재성 변호사님께서 같이 계시면 더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PD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도 또 송재성 변호사님하고 같이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